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그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의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내일까지 진행되는 조례안 등 심사와 관련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재정 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하고 일부 개정 조례안 및 동의안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그제시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노재현 의원이 발의하셨습니다. 노재현 의원 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시의원입니다. 어안번호 138호 그제시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제안 이유입니다. 그제시가 상호협력 발전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국내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연구기관, 각동단체, 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 제휴나 협약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그제 시민의 복리 정립과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 조례의 정의 및 시장에 대한 책무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 시의회 보고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 사유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상의 외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그 다음 타자치단체 조례해양은 107곳에서 이 조례의 관련 조례를 지금 제정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사항에 그 외에 집행부 응해는 동의를 했고 비용 추계는 미첨부 사유서를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제시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그제시가 업무 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업무 제휴란 그제시가 국내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연구기관, 각종 단체, 협회 등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 관계를 말한다. 협약이란 시가 제휴기관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강서, 합의각서, 협약서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그제 시장은 업무 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및 소요 예산, 업무 처리 능력, 사업성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에는 시가 체계는 업무 제휴나 협약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과 같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제휴나 협약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호 법령 또는 다른 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호 지방자치를 당사자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제5조 대상사업 업무제휴 협약의 대상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지역경제 활성 자치 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정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존 건설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시의회 보고 및 의결 1항 시장은 업무제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제 시의회 언간담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체결 이후 처음 개최하는 의회 간담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방자치법 47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 해박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보고한 후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는 해박을 할 수 있다. 제7조 사후 관리랑 시장은 다음과 같이 은하 해당하는 업무 제휴나 해박을 체결할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추진사항,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2차 정례 때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호 제6조 제1항의 보고권을 의회가 요구하는 업무 제휴나 협약, 제6조 제2항에 따라 의결을 받은 업무 제휴나 협약, 양 시장은 다음과 같이 사유가 발생하는 의회 의원간담회 보고하여야 한다. 업무 제휴나 협약이 소규모 달성하는 더 이상 존속이 필요치 없는 경우 2. 업무 제휴나 협약 상대 기책사 불가피하게 업무 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 제휴나 협약 필요 없다고 판단해 업무 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제1조 시행 이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 조치 2조의 시행이 이제 업무 제휴나 협약은 2조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5쪽 어안번호 138호 그제시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 이후 2. 주요 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그제시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협회들과 업무 제휴 및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체결된 협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본칙 7개와 부칙 2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제 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업무 제휴는 거제시가 제휴기관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 관계를 말하고 협약은 제휴기관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 합의각서, 협약서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 3조에서는 시장은 업무 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및 소요 예산, 업무 처리 능력, 사업성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체결한 업무 제휴 및 협약은 총 72건으로 거제시와 국내외 공공기관 등과 빈번한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에 대해 업무 협약의 법적 구속력 여부를 떠나 집행기관의 신중한 업무 협약 체결을 위한 시장의 책임에 대해 명문화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안제 4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등은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 5조에서는 업무 제휴나 협약의 대상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 6조에서는 업무 제휴나 협약 체결 시 시의회에 보고할 내용과 업무 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 미리 시의회 의결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시장이 업무 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보고한 후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단서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에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업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이 반영된 업무 제휴나 협약을 시장이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은 시장의 고유 권한이나 집행 권한의 본질적 침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적정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는 업무 제휴나 협약 체결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업무 제휴나 협약 이행 등을 사후 관리 차원에서 매년 1회 이상 추진 상황,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자체 평가 실시 후 그 결과를 제2차 정례회 때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업무 제휴나 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어흥간담회에 보고해야 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각종 업무 협약에 대해 그 내용을 관리하고 체결 및 변동 사항에 대해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업무 제휴나 협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업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사항은 의결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거제시는 대내외 투자 유치와 시정 발전을 이유로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합의 양해각서 등의 형태로 거제시의 업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이 체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거제시에 따르면 2023년 3월 현재 거제시 업무협약 체결 현황은 115건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한 업무협약은 43건, 예산의 업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가 포함된 경우 33건, 상호협력 및 노력 업무만 포함된 경우 27건, 확정된 예산사업 추진 등 기타 건이 12건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휴 및 협약 체결 당시에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추후 세출 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는 예산 내의 업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사항이 거제시의회 의결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형식, 절차 등을 새로 마련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사전적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조례 제정은 가능하며 각종 제휴 및 협약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획실장님 뭐 의견 있습니까?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네, 없습니까?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거제시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 의원님, 이 꼭 필요한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질의 하나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142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현황이에요. 예, 보면 저기 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보니까 그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 그 거제 파노라마 케이블카하고 그 맨 뒤에 보면은 홈포레스트하고 등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등. 예, 이 등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보면은 많이 열려 있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게 이렇게 협약을 하는데도 이 등이라는 이게 들어가야 됩니까? 그 해방 내용의 스포츠 마케트 활성화를 위한 상호 업무 협약을 예. 그 협약 기관에 공사, 파노라마, 시월드 호텔, 홈페레스트 이외에도
그러니까 제후기한과 예, 예. 했다 이런 의미가 될 것으로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근데 해별 기간 하면 이게 다 안에 들어가야지 되지 등이라고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보면은 뭐 MOU나 MOA 이런 거 할 때도 그 상대방 그 상호라든지 그런 체계를 함에 있어서 등이나 이런 거는 안 넣거든요. 딱 이렇게 정해놓고 하지. 등이라 하면은 얼마만큼 더 들어갈 수 있는 게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게 열려 있다는 의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요 등이라는 예, 사항은 저는 삭제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제가 이 협약 상대자인데 저희 그 협약서에 이렇게 돼 있는지 아니면 요 네. 칸이 좁아가 너무 많아가지고 생략하게 등을 넣었는지는 저희 네. 부서가 가지고 협약서 한번 챙겨보고 이런 게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시지 뭘 예, 질문하는지 예. 뭐 예를 뭐 이 등이 들어가면 안 되는 체육회라든지 거거든요. 예. 좀 세부 단체들 다 넣기 어려웠어요. 자료를 뽑을 적에. 예, 예. 그 등을 한 건지 아니면 협약서에 이렇게 된 건지 한번 내용을 살펴보고 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뭐 협약을 하면서 대상자를 딱 정해져야 되는데 그렇죠. 어떤 대상자가 의미를 이렇게 정해져야지 담았는지 되는데 예, 예. 이게 등이라는 게 예, 있어갖고 요 자, 이게 이런- 세 곳이 딱 있더라고요. 예, 다른- 145페이지도 딱 있는데 여기는 칸이 조금 있습니다. 예, 예. 그래도 이 등이라고 들어가는 거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 자료를 받아가지고 정리하면서 뭐 칸이 못해서 그런지 오늘도 협약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따로 저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숙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 과장님한테 우리 거제시가 이때까지 이제 업무 협약이나 제휴를 한 경우가 여러 가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 보면 상호협력 및 노력 업무만으로 포함된 경우가 한 27건이 있네요. 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죠? 우리가 보통 어떤 협약을 할 때 이렇게 여기 참고 자료 중에 예. 우리 그뭐저 141페이지 그 산림청하고 그제 소방서 효율적인 산불 예방 재난련 업무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여기에 좀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은 그 뭐 수발 안 되더라도 예, 업무적으로 협약하고 좀 효율을 위한 내용으로 요 분리를 이렇게 서로 했는데 이제 협력해서 예, 예. 배가자라는 좀 거고. 잘해보자는 그러면 뜻을 했는데 업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가 포함된 거는 뭐죠? 우리가 같이 협약을 하면서 업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한 협약은 이런 부분은 그 다 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 이제 시설을 우리 관리하면서 어린이를 뭐 이 돌보는 그런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 업무 부담은 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관리하는 이걸- 것도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예, 예. 이제 예산의 그 업무 부담만 하는 것도 있고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각각으로 봐 부분도 있고 같이 보는 것도 있고 이리 그럼 지금은 이제 우리가 조례에는 협약이나 뭐 어쨌든 업무 제휴 이렇게 할 때 예. 뭐 거제시 의회에 이렇게 조례가 없다 보니 예. 이제 하지 않고 있다가 예. 우리 노자 의원께서 이 조례를 이제 발의하면서 이제는 어쨌든 시의회에 보고하고 급한 경우에는 또 먼저 하고 사후 보고 하자. 사후 보고하는 방식으로. 예, 예. 아, 예. 어쨌든 우리가 어쨌든 의회 행정기관으로서 감시하고 이런 걸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쨌든 조례 이게 잘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저도 뭐 여태까지 이제 이 조리가 없어놓으니까 행정에서 뭐 급하다는 이유로 이리 하고 사후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대부분 요 72개 중에 대부분 잘 되는데 좀 우리가 문제지제 몇 개 뭐 이런 부분은 이런 뭐 보고도 없고 하다 보니까 좀 관리가 어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또 우리 행정에서 그 협약 단체와 좀더 신중성을 가하고, 더 할 예. 수 있고 서로가 책임을 예. 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의회에서도 또 어쨌든 책임질 부분은 또 책임을 져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뭐 거제시도 좀 확실하게 또 제휴나 업무 협약을 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라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들 뭐 동의 의견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숙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의원님.
저도 사실 이 조례를 준비하다가 예. 의원님이 하신다 해서 제가 아이고 예. 그러면 당연히 또 먼저 하셨으니까 예. 잘 하신 것 같고요.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예. 137페이지 보시면 거기 협약이란 해가지고 그러니까 협약이란 쭉 설명을 하면서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 양해각서와 합의각서, 협약서는 뭡니까, 의원님? 협약서가 이거 전부 다를 포함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이게 이름을 네, 양해각서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합의각서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예. 또 협약서라고 이렇게 상호간 제후기관 간 협약서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아 이게 예, 그래도 예.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내용이 조금씩은 이제 네. 다르는데 크게 뭐 다르다라고 보기 어렵기도 합니다. 다들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 데 있어서 협약서라고 통상적으로 하기도 하고 또 합의각서, 양해각서, 통칭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 이제 양해각서, 협약, 합의각서, 업무협약 이런 걸 전부 다 그냥 총 그냥 협약서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협약서 안에 이제 조금 예. 더 세분화하자면 뭐 MOU 이거는 이제 서로 이해하는 정도의 예. 예, 양해각서라고 하고 MOA 같은 경우에는 이해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간 동의라고 되어 있네 보니까 예. 영어 표기에 보니까 이제 그런 조금의 차이가 있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걸 전부 다 통틀어서 협약서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따로 별도로 양해각서, 합의각서, 협약서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놔서 그래서 이제 보니까 다른 지자체 이렇게 보니까 양해각서, 합의각서, 업무협약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통틀어서 협약서인데 그냥 뭐 업무협약도 하나의 협약서 종류이긴 예. 하죠. 그래서 그러면 그런 걸 다 통틀어서 그냥 예. 협약서다 뭐 이렇게 예. 담으신 겁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143페이지 이거는 지금 그 협약서 내용인데 이거를 그 중간에 보시면 경남도교육청과 맺은 2021년도에 맺은 그 협약 내용인데 기획예산 우리 실장님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 상문중학교 예, 지혜바다. 상문중학교 거제 지혜바다 도서관 신설 등 업무 협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여기 등은 무엇입니까? 다른 내용이 또 있습니까? 이 이 내용 잘 모르십니까? 예, 하나하나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안 그러면 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평생 교육과 할 때 질문을 할게요. 예. 그래서 지혜의 바다 도서관 설립은 이거는 폐기를 하셨으니까 나머지 상문중학교와 여기 하나 지금 칸이 적어서 등으로 하신 것 같은데 거제교육지원청 이전 설립을 위한 상호지원 체계입니다. 예. 그때 경남도교육청과 MOU 협약을 맺은 이 세 가지 내용인데 이 협약서가 폐기되면서 지혜의 바다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함께 폐기가 됐는지 제가 그걸 질문하고 싶었는데 뭐 관련 부서가 아니니까 상세 내용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기도 하고 이 세계 이 협약 자체가 완전히 배지를 협의해서 배지가 됐는지 아니면 남아 있고 업무적으로 세 개 중에 두 개는 하고 하나를 안 하는 건지는 제가 좀 답변하기 좀 그렇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관련 예. 과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재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실장님. 예,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예. 예, 조례 운용은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뭐 할 거 아닙니까? 예, 제 부칙에서요, 제2조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업무 제휴나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예. 그럼 소급한다는 얘기죠. 협약 자체는 부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 예, 한 것으로 본다. 예, 그거는 그리고 앞으로 또 경과 보고도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저희 보면 조례 6조 2항 예.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의회, 의원간담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호
업무 제휴나 협약이 소기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가 없을 경우, 이후 업무 제휴나 협약 상대방의 기책 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 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호 그 밖에 업무 제휴나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 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15건 정도의 협약이 있는데 예. 이것을 취소하거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는 그에 준해 이 조례에 준해서 보고해야 되죠. 예, 예. 앞으로. 예. 그 공포가 되고 나면 예. 2월 정례까지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도 예. 좀 한번 더 챙기라 해가지고 네네. 필요가 없는 거는 해지를 하고 그렇죠. 뭐 이런 부분을 절차를 밟아야 안 되겠습니다.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117건 중에 과거에 맺은 걸 보면 실현 가능성도 없는 거 정치적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만든 거 행정적 낭비예요. 우리 그제시 공무원들 누군가는 이 업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현 가능성은 없는 그런 업무를 협약을 해가고 업무 맡겨놓고 직원들 행정력 낭비하고 그런 거는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협약을 만든 거 아닙니까? 아주 예. 적절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협약 이후에 뭐 실적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도 그 부서에서 검토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요. 네, 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네.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권리의 폭이나 의무 부담의 경우에는 이제 재정 부담을 말하는 거죠. 재정 부담, 예산의 재정 부담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회에 동의를 받고 사전 동의를 받고 이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300만 원 아파트와 관련해서 도시관리 결정에 관한 협약서라든지 최근 문제가 되어 있는 행정타운 조성과 관련된 협약서 여기에는 다 재정 부담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고 의결도 받지 않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도 보고하지도 않고 이건 지금까지 나름대로 투명성, 효율성 이런 차원의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로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네, 네. 지자체장이 이게 단순히 치적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해서 네. 이 협약이 남발되어지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대표적으로 우리 그 수소단지 둔덕면의 경우 네, 네. 이게 그냥 이 협약으로 해서 상당한 치적으로 또 주민들은 MOU나 합의각서가 작성되어지며 이 사업이 이제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협약의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결함도 있었고 수자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사실상 법적 규제 때문에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은 이 사업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꼼꼼하게 따져야 된다. 그리고 또 집행부 공무원도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걸 동의를 받아야 될지, 의결 사항인지, 보고할 내용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조례에 규정됨이 없다라는 이유로 동의도 받지 않고 보고조차 하지 않는 이 관행들 이로 인해서 이 사후 관리조차도 전혀 되어지지 않은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제도적으로 조례를 담아서 하고자 한다 그런 차원의 좀 이해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예. 말씀하시는 거 다음 잠시만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둔덕면에 그 추진하려고 했던 그 오성 연료 전지와 예. KT 그 회사 이름만 들어도 뭐 믿음이 신뢰가 물씬 가는 그런 업체를 끌어들여 가지고 했는데 그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풀려면 그 중앙정부에 어떤 먼저 제도 정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검토하지 않고 남발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주민들 간 어떤 갈등을 부추기고 행정이 나섰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하게 예. 압박할 수 있는 이 집행부를 더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거 조금 더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다음에 혹시 그런 게 되면 개정을 했더라도 집행부를 좀 더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개정을 하십시오. 예, 그렇더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조례 내용에 있었어요. 이게 사전 동의를 의결을 구하는 내용 또 그다음에 업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가 아닌 내용 단순한 상호 업무 협조를 하는 내용조차도 사전에 우리 의원 간담회에 다 보고토록 하고 있고 어떻든 향후에 이제 관리에 있는 측면에도 의회가
업무 부담에 권리 포기하는 내용을 포함되지 않더라도 의회가 요구하는 것은 집행부가 보고를 하도록 한 것은 아마 전국적으로도 가장 우리 의회 권한을 강하게 포함한 내용으로 이렇게 좀 되어져 있다라는 점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집행부가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 뭐 이게 이제 협약에 맺었던 걸 이제 담당 부서에서 이제 차후에 보고를 할 것입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노재현 의원님 예. 경상남도 ям태협을하고 맺었던 투자 협약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짚어보십시오. 예, 지금 살펴보고 예. 또 이미 협약서도 제가 어저께 예. 좀 보고하도록 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한은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하여튼 조례가 참 마음에 드는 조례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 이제 사전 보고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제가 걱정스러운 게 예. 혹시나 이제 이 내용 안에 예. 사전에 보고를 받게 되면 이제 우리가 협약이나 이렇게 양해각서를 미리 알게 되는 경우에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예. 혹시나 그 비밀 누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좀 내용을 좀 넣어 보실 생각은 안 하셨는지 의원들이 그게 네. 비밀 유지 조항을 네네. 이유로 하여 의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또는 비밀 유지 조항을 이유로 해서 사전 동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럴 수도 있을까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그 다음에 네. 비밀 유지 조항에 있어서 우리가 조례 협약서 내용에 이제 비밀 유지 조항 이제 투자 유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네네. 뭐 작성된 내용이 일부 그런 내용이 있는데 비밀 유지 조항을 하여튼 네. 그런 이유로 보고하지 않거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는 것으로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 비밀 유지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그것을 엄수하는 형태로 가져간다면 나는-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 이제 믿고 뭐 일을 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이제는 좀 더 이게 엄격해지고 이제 형식적이지 않은 이제 우리가 업무 협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내용들이 깊이 있고 실제적으로 진짜 뭐 그런 사업들이 많이 올라오면 우리가 미리 알게 됐을 때 좀 우려가 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제 조례 만드시면서 그런 고민을 하셨는지 제가 여쭤보는 예, 거고요. 했습니다. 그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예. 138쪽에 제 7조에 보면은 사후 관리에 보면은 2차 정례회 때 의회 보고해야 된다고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업무 협약이나 체결 시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예. 아마 보면 1년 이상 뭐 이렇게 자체 평가를 실시하니까 아마 한 차례 정도에서 2차 정례회 때 이걸 넣으신 것 같긴 한데 예. 그러면 1차 정례회 또는 1차 정례를 한 번 더 넣는 건 어떤지 제가 한번 그러니까 이게 업무 시기나 협약 체결이 다르니까 1차 정례 때도 또는 2차 정례 때 이게 보고 횟수를 한 번 더 넣는 건 어떤지 제가 어머님께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보고하는 내용에 네. 아까 이제 의회가 요구하는 업무 재원의 협약에 또 여기에 이제 권리의 포기나 의무 부담을 포함하는 내용 이제 두 가지 형태를 무슨 보고하기로 말인지 합니다. 말씀- 그게 사실은 많지는 않고요. 않을까요? 많지 많지는 않을까요? 않습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을 보면 네네. 또 그걸 또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더라도 해서 네. 1년에 한 번 이제 거기에 있어서는 이제 관리 현황 이제 이것이 없다 보니까 이 부서별로 있는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예. 관리 현황을 보고하는 형태로 해서 추진 상황이라든지 또 협약의 결과 또 거기에서 개선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어쩌면 이 보고해도 조례가 뭐, 이제 제정이 되면서 아마 협약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개수도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저는 보니까 어차피 2차 정례 때면은 연말이 될 텐데 그래서 혹시나 1차 정례 때 한 번 더 하면 상반기에 또 한 번 보고받고 뭐 이렇게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서 보면은 예산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가 포함된 경우가 33건 돼 있어요, 실장님.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원래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면은 이 33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걸 말씀인 거죠.
지금 이 공포 이후로 만약에 발의가 됐다라면 예. 그러면 이 33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쳤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47조 제1항 8호에 보면은 우리가 조례로 따로 정하지 않아도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라고 돼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 이때까지 집행부가 이 법을 준수를 안 한 겁니다. 그죠? 이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어떻게 그 당시에 협약이 아니, 이루어진 그 일부는 그 노재 의원님 말씀. 네. 예, 원칙적으로는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 우리가 동의를 조례로 구해야 정하지 됩니다. 않아도 의결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죠?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외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것 빼고 예산외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가 포함된 경우가 지금 33건이라고 거제시에서 우리 의회로 협약 건수를 알려주신 거죠. 33건에 대해서. 그러면 이 33건에 대해서 우리가 2차 정례 때까지 이게 만약 통과된다면은 2차 정례 때까지 보고하기 전까지 우리 그냥 가만히 우리가 자료 요구 안 하면은 2차 정례 때 자연적으로 보고를 하겠네요. 예. 그러면 일단은 저는 그 33건의 예산 외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가 포함된 업무 협약 체결 현황 33건은 네.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조례가 있든 없든 지방의회를 의결을 거치려고 한 것인데 그죠?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건수 중에 33건 예. 중에 그 다른 행태로 된 민간 위탁 동의안 등은 별도 또 의회 동의라든지 민간 위탁 동의는 그런 어차피 우리 부분이 의회 동의를 받으니까. 있고 그러면 민간 위탁 동의안 제외하고 예. MOA라든지 MOU라든지 업무 협약건에 대해서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자구에 대한 것을 조금 노재 의원님께 말씀을 한번 좀 드리고 싶은 게 예. 우리가 2조에 보면은 이제 정의에서 업무 제휴가 있고 협약이 있습니다. 예. 업무 제휴는 말 그대로 협조적 업무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예. 협약은 이제 우리가 작성한 문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그러면은 이 정의에 따라 가지고 업무 제휴를 체결한 기간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업무 제휴를 체결한 기간은 없죠. 시혜의 바다와 관련된 예. 제휴 기간은 예. 경남도가 그렇죠. 되겠죠. 그러니까 제휴 기간은 이렇게 제휴 기간인 거고 예. 정의에 따라서 업무 제휴를 체결한 기간은 없는 거다. 그죠? 협약서를 우리가 상호 작성한 기간은 있는데 예. 업무 제휴를 체결한 기간은 없습니다. 그죠? 제휴 기간은 거기 이제 아니요. 공동의 정의상의 제휴 기간은 뭔지 알겠어요. 우리가 예. 거제 경찰서라든지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이런 건 제휴 기간이라고 하는 거고 예. 정의상의 업무 제휴는 협조적 업무 관계를 가지는 것을 이제 정의하셨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이제 조례 내용 중에 우리가 대부분 전부 다 업무 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 또 시가 체결하는 업무 제휴나 협약 전부 다 이제 업무 제휴와 협약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다른 우리 또 지자체 조례들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거제시 업무 협약에 관한 조례 이런 내용들도 있던데 맞습니다. 예, 업무 제휴를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이제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이름을 붙인 경우도 있고 또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이제 조례명을 그렇게 한 경우도 있고요. 예. 또 뭐 뒤에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조례명도 조금 달라지는 내용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업무 제휴가 무엇인가 또 업무 제휴에 대한 정의고요. 업무 제휴를 하는 단체가 무언가 그 단체를 제휴 기관이라고 했고 또 뭐 그런 의미로 이제 정의를 한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졌다. 좀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업무 제휴를 체결하는 기간은 저희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아까 그래서 자구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조례에는 업무 제휴 기간에 정의를 해놓고 그리고 대부분 협약을 체결
뭐 시가 체결하는 협약, 우리는 협약을 체결하지 업무 제휴를 체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업무 제휴 기간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고 업무 협약을 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명료한 조례가 되지 않나 라는 의견입니다. 그것도 한번 제가 고민도 했는데 6조에서 조례면 보면은 그 세 번째 줄에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체결 이유 그가 뭐예요? 그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 그가 들어감으로 해서 그 의미들을 좀 더 명확히 한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라고 했습니다. 그 빠지면 의미가 더 안 명확해집니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체결 이유보다는 앞서 있는 긴급한 추진의 경우를 이제 중복하지 않고 이제 그라고 이걸 이제 대신은 해서 의미들을 이제 명확히 하고 뭐 대명사쯤 되겠죠. 그 앞에 써 있는 내용을 이제 의미를 명확히 했다 이런 의미죠. 그 7조의 사후 관리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사후 관리라는 그 목적이 이제 맺은 협약에 대해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그 2차 정례 때 이제 보고를 하라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럼 이제 1항에 따라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예. 그럼 이제 1호가 제6조 제1항의 보호권 중 의회가 요구하는 업무 제휴나 협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이거는 말 그대로 의회가 요구해서 업무 제휴나 협약을 맺은 게 아니고 업무 협약이 되어 있는 것들 중에 의회가 요구하는 거를 갖다가 보고를 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제 두 가지죠. 즉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한 의결 사항은 당연히 보고해야 되고 두 번째 그거는 2호에 따라서 자동 보고고 제가 1호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1호가 예. 이제 그 의무를 부담하는 권리를 포기한 경우는 당연히 보고하도록 하고 두 번째 이제 그렇지 거기에 그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포기 아니더라도 의회에서 이 내용만큼은 다시 한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 집행부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요구하면 보고받도록 한다.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1항에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은 이렇게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호에 따라서 우리가 협약을 체결을 의뢰를 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이죠? 다시 한번 말씀해 1항은 주세요. 지금 현재 1항을 보면은 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 그럼 어느 각 호 중에 1호는 의회가 요구하는 업무 제휴나 협약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게 아닌데 있는 업무 협약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받고자 하는 것을 표시를 하는 건데 이건 우리 의회가 요구해가지고 업무 협약을 맺은 것처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더 이걸 명료하게 하려면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은 체결한 때는 이미 체결돼 있는 건데 이제 잠깐만요. 예. 여기에서 의회가 요구하는 업무 제휴나 협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슨 의회가 요구하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업무 알겠어요. 제휴나 협약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뭐 고향사랑 기부제 이런 것처럼 간단한 업무 협약은 보고를 지금 해도 되고 후에 해도 되고 또 이거에 대해서 2차 정례회 때 어떻게 돼가고 있노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요청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죠. 1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1호는 예. 이제 업무 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 사전에 의회 간담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했고요. 거기에는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 외에 모든 협약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2차 정례에
관리 현황을 보고하는 내용은 모든 협약을 이제 2차 정례 때 관리 현황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 즉 아까 말한 의결 사항 하나 하고 또 의회가 그 협약서 체결하고 요구하는 그건 협약을 알겠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제 1항의 1호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2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무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권리 포기에 관한 것들은 자동 보고고 자동적으로 보고하는 네, 거고. 맞아요. 예. 이제 1호의 내용은 우리가 보고 의회에서 보고 요청하는 것만 보고하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1항이랑 1호랑 이어지는 이 문구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 말이 아니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은 이걸로 바꿔야지 그게 문맥상 맞지 않나 그 말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제가 좀 고민을 해볼게요. 마치겠습니다. 예. 예,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그제시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사일정 제2항 그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입니다. 심의안건 7쪽 의안번호 147 그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 권고안에 따라 공적인 업무 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관계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재척, 기피, 회피 등 기준을 구체화 및 강화하고 위원 회촉 사유를 신설함으로써 위원회 운영과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뿐만 아니라 그의 배우자, 친족, 소속 법인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채택하는 것을 제.안 8조에 재척, 기피, 회피 등 사유에 해당됨에도 위원회 참여 시 위원회 쪽 안을 제9조에 직무와 관련된 용역, 공사의 수의계약 금지의 외의 단서 조항 삭제를 제.안 10조에 삼았습니다. 참고사항은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10조 신구 조문 대비표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조 1항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 의결 등에는 참여할 수 없다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 자문에서 채택된다. 1.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법률, 경영 등에 대한 자문, 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는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2항 위원회 심의 의결의 이해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깊이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3항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 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회 해촉을 하고 다음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으로 하고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를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3호를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제6호는 신설하여 위원이 제8조 1항부터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6호를 7호로 해서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2항을 위촉 해제를 해촉하는으로 위촉 해제 일자를 해촉 일자로 하였고 제10조 단서 조항에서 다만 공개 입찰의 경우 시정 시책 반영을 위한 학술 용역의 경우나 당의 위원회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정 자문 등에 감여하여 예외로 한다는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 개정에 대한 주 내용이 사적인 이해관계 개입에 대해서 이제 방지를 위해서 네, 보강하자는 내용입니다. 그죠? 예,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8조에 예, 1항 각 호별로 해가지고 이제 제척 기피 회피 대상 관련된 것들을 이제 명시를 해주셨는데, 그럼 1호부터 5호까지 이제 위원이나 또 위원의 배우자였던 사람 뭐 이런 분들 해당 안건에서 예를 들면 위원이나 네. 그 배우자가 이 안건과 관계가 있으면은 예, 이제 제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회피할 수 있다 이런 예, 내용인 예. 거죠. 그러면은 이제 1호부터 5호까지 뭐 위원이나 배우자 정도까지는 우리가 쉬워요, 그죠? 예, 예. 예. 그럼 나머지 친족 관계, 법인에 대한 자문 고문 이런 것들은 그러면 위원 스스로가 이 안건을 보고 아 내가 이거 해당이 되니까 내가 이거 회피하겠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 네, 예, 양심에 따라 예. 보통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적에 예. 이런 부분은 다 그 해박 확인서라든지 비밀각서 이런 다 받거든요. 예. 그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기설 적에 예. 만약 해가지고 이게 뭐 사회적 문제가 됐다 하면은 예. 법적인 책임은 해당 위원이 또 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사례 있었습니까? 우리 시에 경우가 뭐 간혹 아. 뭐 한두 건 있었던 그러면은 있었는데 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해당 위원은 뭐 해당 위원은 해촉은 당연할 것이고 이제 기피 신청을 해야 되고 예. 안 될 때문에는 그러니까 그 본 위원은 알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이런 규정이 어쨌든 지금은 좀 더 세분화시켜 놓은 거고 예, 세분화하기 전에라도 뭐 이런 일항에 의해서 본인이 그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다라는 건 본 위원들은 알 거 아니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위원회 참여가 됐어요. 예. 그러면은 뭐 의회 의원이면은 뭐 또 뭐 윤리회부라든지 이런 되겠고 민간 위원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뭐 사후에 되면 이거 사유로 이제 해촉이 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해촉은 당연한 거고. 이제 의결된 그 따라서 예. 그 민사적이나 뭐 금전적인 문제가 됐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뭐 져야 안 되겠죠. 인사상의 문제는 또 예, 법적으로 민사적- 이어가는 예, 거고. 예. 그러면 그런 뭐라 해야 되지 페널티가 있나요? 다음 우리 시의 위원회에 참여 못하는 그런 페널티가 있나요? 뭐 계약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계약은 뭐 또 계약법에 따라 있을 위원회는 것이고. 뭐 특별한 뭐 해촉이라든 이런 절차 말고는 뭐 예. 분위기 지우기가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각 호의 내용들은 국민권익위 공고 안에 따라서 이런 그 뭐 톡 집어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정한 겁니까? 이거는 그 공고 안에 공고 안에 내려온- 딱 그냥 안을 예. 찍어서 이렇게 내려온 예. 거네요. 그 사실상 이게 뭐 1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원이나 배우자는 쉽게 뭐 누가 봐도 쉽게 이게 판별을 해낼 수 있는데
2호부터 4호까지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친족 관계 잃어버리니까 너무 뭉텅거렸으니까 이게 뭐 물론 이제 위원 본인 스스로가 이걸 갖다가 이제 회피를 신청해야겠지만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그 뭐 가정이 있을 때 또 우리 이 위원회를 꾸려가는 집행부에서 뭐 확인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될까 싶어서 행정에 더 낭비가 되지 않나. 이 부분은 요즘 위원회 할 적에 심의안건에 보통 위원장님께서 이런 채택되면 깊이 하라는 그 멘트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까지 어기고 뭐 또 행거를 뭐 그러니까 밝혔으면 예.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딴 거는 쉬워요. 근데 친족 관계 엄청난 범위잖아요, 이거는. 친족은 보통 우리 민법사는 뭐 목에 뭐 8촌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까지만 해도 어렵긴 엄청난 한데 범위. 이제 제 보면 이런 부분도 이제 이어서 서로 양심에 맡기는 그 기대하고 이런 그렇죠. 맹문을 예, 하면서 더 준수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하는 것도 좀 조금 뭐 선언하는 겁니다, 예, 그죠? 예, 마치겠습니다. 예,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실장님. 예. 어쨌든 이 위원을 위치한 데 있어서 재적 기피 회피에 해당하시는 분들 이제 어떤 세분화해서 네. 규정을 만든 겁니다. 예, 예. 그 중에 제일 눈에 띄는 게 지금 배우자였던 사람까지도 예. 예, 이제 포함을 시켰는데 어쨌든 위원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이 우리 이 위원회 조례를 그 위원한테 다 제공을 해서 예, 예. 이런 분이 해당되면 재적 기피 회피 사용에 해당되므로 아주 홍보를 하죠. 예, 예. 예. 특히 이 눈에 띄는 건 배우자였던 사람이었던 들었다고 다시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이 안 좋은 사람도 있는데. 예. 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최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이게 이제 그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가 낮은 7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그 각종 조례와 이걸 다 전수조사해서 결과 보고서를 다 아마 우리 시도 받았을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이거는 뭐 청렴도 상관없이 예. 국가권익위에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그 우리 그 필수 조례 이제 개정하라는 그런 게 그 법무팀으로 내려오거든요. 네네. 거기에 해당된 거지 청렴도하고는 무관하게 전체적으로 일부 이제 안 지키는 그 위원들 이런 그 심의를 통해서 문제가 되니까 이걸 좀 더 강화하고 명확하라는 의미로 내려온. 그렇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저는 이렇게 더 엄격해지는 거에는 뭐 동의를 하고요. 워낙 사회적인 문제가 많으니까 이제 권익위에서도 이제 이런 권고를 하고 우리 또 이걸 이제 그 권익위 권고를 우리 조례 그대로 이제 개정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뭐 이 조례는 크게 뭐 문제 의식은 없는데 어쨌든 우리 각종 위원회는 우리 기획예산실 담당이지 총괄로 않습니까? 제가 한번 언급했는데 지방자치법 제 130조 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이 위원회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비계획과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한 번도 보고 안 하셨죠. 그래서 늘 위원회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당하고 저도 왜 그 위원회 자료를 계속 왜 업데이트 안 하냐라고 네. 몇 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뭐 위원회도 아마 좀 네, 다음 안건. 정비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와 아울러서 이번 지방자치법에 따른 130조 제5항에 따라서 이 각종 위원회 자문기관에 대해서 정비하거나 조치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최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석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우리 8조에 위원회 재적 기피 회피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저 1호에 네. 이혼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라면 네. 뭐 이혼했던 사람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같이 살다가 어쨌든 이혼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 그 사람하고의 공동 뭐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인자 그러니까 그
그 사람하고의 무슨 사업에 이분을 가지고 뭐 그쪽에 속해 있다든지 이럴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예. 속해 있지도 않고 그냥 헤어진 사람한테는 권리를 뭐 회피 대상이 아닌 거 아닙니까? 근데 당사자이거나 이리 하니까 이거는 뭐 이혼해 갖고 사이가 나빠져서 헤어졌는데 그 사람이 무슨 사업함에 있어서 뭐 내가 깊이 회피 이거 대상이 돼야 또 뭐 이작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는 이런 게 또 안 받겠습니다. 뭐 그리 다리가 많지는 않을 건데 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분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어. 헤어지고 내 의지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고 네가 거기에 관여한 것도 없고 한데 그래도 내가 또 깊이를 당해야 되면 좀 그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이런 위원님이 그렇게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건데 예. 이제 이런 그뭐 공동 권리자거나 의무자인 경우에는 어찌 보면 또 뭐 그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사회적 지도층에 있다라고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얘가 좀 강화하는 의미로 그 포함을 시키지 아니, 않나. 그런 건 위원님 없는데 말씀을 이해를 아니, 못하는 건 그러니까 너무 아닙니다. 과도한 맞잖아요. 그럼 이혼을 하게 된 계기가 물론 아까 이장 이혼 같은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서로 이렇게 사이나 성격이나 경제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헤어지는데 뭐 그거를 그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분이 사업하고 있으면 채척돼야 된다. 이거는 좀 당사자 이거나는 빼고 그냥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이게 더 맞지 않을까요? 뭐 위장. 근데 그게 위장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걸렸느냐고요. 그건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아니 이거는 아니 그 의원님 말씀 그 공감을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예. 이거는 어찌 보면 뭐 하나라도 더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강화해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니야 그래서 이혼은 예. 뭐 시연도 있겠지만은 우리 각종 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각종 위원회도 있는데 그분들의 배를 어쨌든 내는 아무 채책 사유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문구 하나만으로 또 채책 사유가 돼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잖아. 생길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불이익 당한 경우도 있고 이걸 빼물어서 더 우리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원하는 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아, 네, 재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다른 건 아니고 과장님. 사실 이 조례 각종 위원회 조례는 관련 법령을 지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이렇게 관련 법령이라고 이렇게 첨부를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중앙기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여기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걸 왜 넣나 하고 보니까 우리하고 해당이 안 되는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라고 아마 넣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다음부터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재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그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비효율위원회 정비를 위한 그제시 성별 영향평가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17쪽 의안번호 148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거제시 성별 영향 평가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우리 시의 비효율적인 위원회, 협의회, 평가단 등을 정비하기 위해 22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21조까지는 위원회의 비상설화, 제22조는 동폐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 참고해 주시고 상세한 설명에 앞서 2023년 거제시위원회 정비 계획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르고 대상은 연간 2회 이하 개최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등입니다. 방법은 목적 달성, 수요 해소 등으로 설치 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경우는 동폐합, 위원회 존치가 필수적이나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에는 비상설화를 추진했습니다. 위원회 수는 3월 31일 기준 120개였습니다. 2022년도 운영 실정은 3회 이상 개최된 위원회는 57개, 1, 2회는 43개, 미개최는 20개로 정비 대상은 63개 위원회였습니다. 그중 정비 대상 63개 위원회 중 16개는 상위법상 임기 규정으로 비상설화가 불가하여 행안부에 규정 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20개 위원회는 부서 의견 조회 결과 존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부서 자체 활성화 계획 수립, 실시와 연말위원회 실적 확인 후 재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설화가 가능한 27개 위원회 중 소관부서에서 5건은 개정을 추진하고 22개는 업무 효율성 등을 위하여 이번 일괄 개정하고 있습니다. 25쪽 신구 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성별 영향 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5조 사항을 비상설화를 위하여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규성하고 심의 의결 자동 해산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5항 해촉은 삭제하고 제7조 위원회의 운영과 제9조 운영 세칙도 비상설화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26조 거제시 헌혈 건양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여기도 5조 위원회를 신설하고 비상설화에 따라 운영과 임기, 해촉 등은 삭제하였습니다. 제7조 27페이지 거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내용이 같습니다. 거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 28조 거제시 대중교통정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9조 거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내용이 같고 30페이지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도 삭제하였습니다. 31조 거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2조 거제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3조 거제시 지역 보건 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거제시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3조 거제시 지진 피해 시설 및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5조 거제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응업체 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내용이 같습니다. 36조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내용이 같고 제8조 실무협의에 관한 조항도 삭제하였습니다. 38페이지 거제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9조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0조 거제시 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1조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2조 거제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2쪽 거제시 자치 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4쪽 거제시 인권 보장 및 정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5쪽 거제시 해양 폐기물 없는 청정바다 만들기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내용이 같습니다. 46쪽 거제시 식생활교육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7조 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및 기능은 제3항을 신설하여 위원회는 거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에 따른 거제시 먹거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 자로 신설하여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제8조에서 12조는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비효율위원회 정비를 위한 거제시 성별 영향평가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실장님. 그러면 이 위원회는 비상설로 두면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어떻게 구성하시겠습니까? 구성은 우리 구성이 되는 때 있었잖아요. 다시 공개 모집해서 우리 각종 위원회 관련 조례에 따라서 예. 공개 모집해서 또 구성하고 안건 심의하고 또 해산한다 이 말씀입니까? 아, 그게 이제 단지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위원회 개정되는 이 위원회는 예. 그렇게 빈번하게 안건이 많지 않다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근데 여기 대해서는 이제 전 부서에 의견을 네. 조회했는데 네. 아까 말씀 그 계획에 한 따라 2년 동안. 그 20개 정도는 그래도 그 존치를 해야 된다 해서 이번에 그 일괄 개정을 뺐고 네. 근데 이 정도는 각 부서에서 그 상시를 해도 큰 추진에 문제가 없다 했어. 일괄 개정.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제 뭐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제 구성할 때는 공개 모집을 통하고 그 기준에 맞는 위원들을 구성하겠다. 예, 전문가하고 성비 비율하고 이런 거는 뭐 다 맞춰가지고. 예. 그러면 이제 우리 기존의 조례에는 임기를 규정합니다. 뭐 2년, 예. 뭐 한 차례 연임, 뭐 이렇게 규정하는데 이렇게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는 위원회는 예를 들면 특정인이 계속 할 수도 있습니까? 특정인은 그 뭐 전문가라든지 해당이 된다면 계속 할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상시로 뭐 연간 몇 회씩 열리면은 그게 문제 될 수 있는데 지금 뭐 특수한 경우에 전문직을 계하면 있다면은 뭐 1년에 한두 번 하고 뭐 안 열릴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뭐 좀 그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네. 판단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우리가 그 위원회 임기를 규정한 이유가 있거든요. 2년, 3년 이 규정한 이유가 특정인이 계속 그 위원회에 막 계속 마치 장기적으로 있음으로 해서, 장기 예. 오랫동안 그렇게 하는 걸 좀 방지하고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임기를 규정하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리면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업체 평가 위원회를 구성한다. 예. 그럼 뭐 A 씨가 이번에 됐습니다. 예. 안건이 있어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업체 이거는 정기적으로 아마 안건이 발생하잖아요. 1년에 빈번하진 않지만 이거는 평가단이고 그 평가에 대한 위원 아닙니까? 위원이고 이분은 그 우리 2년씩 계약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열릴 빈도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위원님 말씀은 뭐 우리는 될 수 1, 있는 2년 만에 한두 번은 꼭 예, 열리지 예,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A 씨가 이번에 했는데 하고 또 안건이 이제 심의가 끝났으면 또 해산됐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모집하면 또 A 씨가 또 신청을 합니다. 뭐 그러면 계속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걸 다 조례에 담기가 어렵다면 우리가 이제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예, 참고로 예, 예를 들면 특정인이 예를 들면 연속해서 3번 이상 예. 하는 건 좀 뭐 지양을 한다든지 예. 나름의 내부의 지침은 만드셔야 하는 사람 계속 하나 뭐 이런 오해
받지 않도록 예, 예. 그거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뭐 2년 동안 위원회 뭐 개최 안 되는 데는 저는 정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단지 이제 그런 임기가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계속 그 분야에 예. 계속해서 뭐 3회 연속 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고려를 해서 좀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조례에 담을 수 없다면 예, 없으면 우리가 내부 규정을 내부 정해서라도 규정이나 공문을 통해서 각 예, 예. 부서에서 구성할 적에 연속 뭐 2, 3회는 좀 뭐 안 할 수 있도록 그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원회 그 대상이 안 되는데 뭐 할 수는 없고요. 네, 예. 그 대상 기준에 좀 되는 신청자가 사람들은 많고 하면 다양할 수 예, 있는 방안을 다양한 하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예.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거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보시면 예. 제7조 3항을 신설합니다. 위원회는 거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 따른 거제시 먹거리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이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뭐 대행한다, 대신한다 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거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 예. 이 내용을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 즉 거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5조 제2항 제7호를 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즉 제7호 거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제7조에 관한 사항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도 따로 개정 안 해도 돼요. 이 부칙을 넣어서 개정해버리면 자동 그 조례는 이게 이제 개정이 되기 때문에 부칙에 이걸 좀 추가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 해야 거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 이 내용을 담아야 네. 이 위원회가 하던 일을 그 위원회에서 네. 대행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무슨 말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회는 뭐 대행한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예, 마지막만 통합. 예, 그래서 대행하면 이거는 해당 조례도 이 위원회가 이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의 위원회가 했던 역할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도 예. 한 줄 넣어줘야 같이 개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빠져 있어서 한번 추가할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조례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제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지금 얘가 부칙을 먹거리 할 기본 건지. 조례도 요걸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위원 말씀 이제 여기에 부칙을 얘가 담을 건지 아니면 저쪽 별도 추진을 해가지고 그 조항을 이제 개정을 할 건지 그 말씀인데 그럼 우리 팀장님 이제 그쪽 부서의 의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고 우리가 그 해당 부서에다가 그 조항을 개정할 수 있도록. 그럼 이제 다시 개정을 하시겠다 이 네, 말씀이네요. 예, 뭐 개정 절차를 밟으셔도 됩니다. 예, 저희도 뭐 밑에 그것까지 못 챙겼는데. 그런데 이렇게 개정할 때 예. 대개는 같이 연관된 조례를 같이 이렇게 부칙에 넣어버리면 자동 개정되기 네. 때문에 두 번 일을 하지 않는데 일단 이거는 또 뭐 담당 부서가 슈가가 아니니까 예, 조금 뭐 이것저것 다 손대기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예, 조심스럽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최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예. 그 우리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우리 최양희님이 금방 그분이 다시 계속될 거다라고 이렇게 우려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거기에 6조 5항에 보면 위촉지위원회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이게 따르면 될 것 같은데. 그 의원님 말씀은 예. 그 이제
일각 개정하면 이제 계속 그 계속으로 수시로 해야 3년. 되는데, 예, 계속 계속으로 할 때마다 3년. 할 때마다 계속 3회, 4회, 5회 이래 하면 예. 그 이제 특정인이 계속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것도 뭐 그 해에 어쨌든 그 해는 위촉하는 아니겠죠. 거니까 예. 어쨌든 그 해에 안건이 생겨서 위촉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어쨌든 그걸 1년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을 봐야 됩니까? 그건 1회죠. 그 일회로 봐야 비상사가 됐기 때문에 됩니까? 1회로 봐야죠. 아, 예, 그래요? 임기가 있는 게 아니고. 일회를- 예. 아, 그러면 구성되고 연으로서는 끝나면 해당이 위촉은 그냥 1년으로 위촉을 해주는 거니까 그거를 위촉으로 보는 거고. 이쪽 보고 이 경우는 1년을 보는 거고. 임기가 있는 게 아니고 음. 구성해서 그 임기가 끝나면 바로 끝나는 거죠. 그럼 뭐 어쨌든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하든 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근데 사람이 의원님 계속 말씀은 이렇게 해당 부서에다가 특정인이 할 때마다 안 되게끔 예. 한 뭐 두 번 정도 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거라. 우리가 그 공문에서 근거를 해가지고 근거보다 명시를 해야 되죠. 뭐 명시를 해서 예, 우리 그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 예. 굳이 이 조례 안에 각종 조례 안에 담지 않더라도 네. 그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서 담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21페이지 그 참고자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년간의 위원회 회의 개최 실천 현황을 보니까 이렇게 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예예 검토 보고서 예. 예, 저희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총 우리가 이게 몇 개죠? 22개. 예, 예, 재정비 대상이 22개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 있는 분들이 21년, 22년 동안에는 이렇게 횟수가 적어갖고 이렇게 이제 재정비해갖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그러면 이분들이 비상수라가 됐는데 22년도보다 23년, 24년도에 우리가 이 비상수라 됐는데 더 열심히 해갖고 회의를 3번이고 5번이고 이렇게 한다. 예. 그러면 개최를 한다. 그러면 이분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해당 부서에서 예. 그 이제 업무가 지금은 좀 그렇게 빈도가 많지 않고 좀 이래 했는데 좀 중요성이 해가 좀 자주 할 기회가 있으면 해당 부서 당연히 상수라 해가지고 예, 그것도 예. 다시 개정을 추진을 할 겁니다. 그 부분은. 또 상수라 예, 예. 하신다 이 예,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래 할 겁니다. 그것도 무조건 매번 그 공고를 하고 예, 예. 그 한다는 그것도 그 업무적으로 그리 수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그래서 질의를 만약에 드린 거예요. 빈도가 그게. 그럼 높아진다면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또 그리 공부를 예, 하고 또 예. 그래 해야지 되나 그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근데 빈도가 뭔가 증가한다면 추가로 해당 부서에 들어가야 그게 되지 기차라서라도 않나. 예, 알겠습니다. 예,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은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위원회 제가 우리 검토 보고서에 보니까 쭉 위원회를 보니 왜 이 위원회가 비상설화 되었지 하고 제가 조례를 챙겨서 보았거든요. 예, 예. 그 사실 좀 우려스러운 게 어떤 조례는 매 해마다 1회 이상은 무슨 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그 위원회에 보고해야 되고 이런 위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 22년에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다는 거는 시가 그 부서에서 그 일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실장님.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22개를 위원회를 제가 어제 다 챙겨봤거든요. 네. 그 부서에서 자기들이 조례에 근거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부서 의견 다 들으셔서 이게 이제 비상설 한다고 부서 의견 들어서 올라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원회 구성이 안건이 생길 때 발생을 한다.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시민 대표 그 관계자를 구성하기는 그닥 어렵지 않으나 몇몇 위원들은 아주 전문적인 사람들을 모셔야 되는 위원들도 있더란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위원이 구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며 왜냐 지역의 뭐 인력풀을 우리가 뻔인지 알고 그래서 뭐 위원회 계속 사람들이 중복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우려스러움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에서 정말 이게 우리는 제대로 일을 하고 하였으나 진짜 횟수가 안 돼서 비상설화를 시킨 건지 그런 거 제대로 조례 파악을 조금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일을 안 해서 해마다 하고 그 보고하고 이런 것들이 안 됐다는 얘기인 거는 우려스럽지 않습니까? 일을 안 하고 계시다는 건데 부서에서. 제가 그래서 조례를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조례들인데 안 했던 조례들 제가 다 찾아왔어요. 실제적으로. 그게 적어도 시장님이 계획을 수립하고
뭐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또 수립하고 그런 걸 다 그 위원회에서 위원회가 그 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도 있는데 그 위원회도 좀 비상스라란 말입니다. 그럼 그 앞으로는 그 계획 수립 시장님 계획을 수립하고 뭐 심의를 받은지 잘 모르겠으나 그걸 안 했다는 얘기거든.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다는 거는. 한 번에 이제 우리가 이번 대상이 이해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네. 뭐 물론 의원님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일부 이제 해당 그러면 부서 그런 부서는 실장님이 챙겨야지. 이거는 비상스라 할 게 아니고 조례에 맞게 너가 시장님이 계획을 수립하면 심의해서 하고 이렇게 안 하라고 해야 했다는 게 되는데. 아니고 네. 그 머릿속 전체적으로 제가 자세히 일은 안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 연간 이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계획 수립 이런 거는 그때 해서 뭐 한 번쯤은 개최해갖고 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봤는데. 이제 그 연간 이해 이하면 예. 1회 이상이니까 최소한 1회는 해야 되는데 예. 그것도 안 됐다는 건 아예 그 부서에서 이 조례 검토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자체장이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위원회 그걸 하라는 것도 아예 그런 게 진행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를 이렇게 비상스러하면 아예 이런 업무들은 이제 되지 않는데 시가 상위법에 관련해서 시장님이 뭐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비상스라되면 더 일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려스러운 위원회가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회의는 자주 하지 않으나 그때 안건이 생겼을 때 좀 구성이 어려운 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진 피해 실습 위험도 평가단에 이런 것들은 자주 일어나진 않으나 정말 그 전문적인 사람들이 구성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 거제시도 좀 지진에는 뭐 이렇게 좀 거하지만 예를 들자면 예. 그런 동네인데 어느 날 그렇게 뭐 생겼다. 당시 이게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최소한 그 규정은 있긴 하나 예. 몇몇 이렇게 좀 비상사된 위원회들은 좀 꼼꼼히 챙겨서 해가지고 회의는 자주 있지는 않으나 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구성이 힘들거나 뭐 이런 좀 위원회는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 조사한 걸로 보면 네네. 그 한 번도 뭐 성폭력 고청 심의위원회 이런 건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네네. 그래도 요거는 우리가 뺐거든요. 당연히 그런 거 빠져요. 이제 예, 그런 예, 것처럼 네네. 위원님이 뭐 그 말씀하시는 그 뜻은 알겠는데 네네. 남도 부서에 분석을 해가지고 이 정도로 해서 남도 했고 만일에 그 계획 개최 이런 거는 1회를 하더라도 그 1회 이상이니 최소 1회는 했어야 되는데 사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체크를 해온 게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예. 21년 20일 한 번도 회의를 개최 안 했어요. 근데 실태 조사를 매년 해야 돼요. 여기는. 매년 해서 위원회에 따라서 하고 위원회에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하지 않 매년 해야 돼. 실태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 조례 이거 만들 필요가 하나도 그래서 이제 그런 조례들을 부서에 이제 의견을 들어서 네. 그렇게 해서 근데 부서에서는 그러면 지역 건설 산업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되는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1년, 22년에는 실태조사를 했음에도 위원회를 뭐 열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으나 네. 그런 것들은 좀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그 들거든요. 말씀대로 그래서 그- 무조건 이렇게 비상설화가 능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 좀 고민이 앞으로 추진할 때 하고 네. 그 한두 번 되는 그 계획을 수립하고 꼭 해야 되는 거는 비상사 되어도 그 위원을 모집해 가지고 그 개최될 수 있도록 그런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조례별로 조례를 찾은 김에 예. 챙겨 보았거든요. 실장님. 예. 그 18쪽에 보면 제2조에 근해시 헌혈 건장 조례 있지 않습니까? 이왕 이제 개정이 되는 거니까 예. 요거는 헌혈 추진 협의회에 대한 얘기예요. 헌혈 추진 협의회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면 협의회에 관한 얘기니 5항에 보면은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로 자동 해산한다 되어 있는 거를 이 위원회를 그 협의회의 이름 맞게 협의회로 고치는 게 맞다. 근데 이렇게 개정을 할 거니까 이왕이면 2조에 보면 그 5항에서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로 자동 해산한다로 지금 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 위원회는 헌혈 추진 협의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왕이면 위원회를 협의회로 고치는 게 문맥이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걸 좀 그렇게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매년 뭐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 거쳐야 되는 상황들은 일단은 제가 빼겠습니다. 그게 여러 건이 있긴 하나 그 일단 이해를 하셨으니까 하시면 되겠고 제 10조 한번 보겠습니다. 10조 거제시 안전관리 민간협의회
예.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면 되는데 제2조의 위원회의 기능에 보면은 위원장이 내용이 또 나와요. 이제 위원장은 임기하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평상시에 위원장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2조의 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그 밖에 위원회 기능에 위원장이 회의에 붙이는 안건을 협의하게 돼 있어요. 아, 이런 조항들은 없어져야 되는 게 맞죠. 이제 위원장이 없으니까. 상설일 때는 위원장이 있어서 예, 예. 그 회의에 필요한 안건들을 협의하지만 이제 비상설화가 되면 위원회가 없는데 그 위원장이 어떻게 그 전에 회의에 붙인 안건을 협의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지금 구체적으로 비상설화되는 것만 가지고 지금 없애고 다들 이제 신규로 개정을 하셨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사실은 제가 이제 관심 있는 위원회가 비상설화가 되는 게 좀 안타까워서 챙겨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맞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챙겨본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실장님. 예. 그래서 10조에 거제시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지금 이제 위원회가 없어지고 위원장도 안건이 발생하면 새로 구성했을 때 위원장이 선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이 위원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2조의 위원회 기능에 이 5호는 삭제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요. 잠시만 우리 네네네. 안은진 의원님. 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은 이제 왜냐하면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재개정 상황이 있지 않는 내용이라서 지금 이제 개정하고 이 상황이 아니고 이제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예. 이렇게 개정이 돼버리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개정을 하고 나서 그때 뭐 운영 비상설화되어서 안건이 생겨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 조례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조의 위원회 기능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챙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 21쪽에 제11조 보겠습니다. 요 평가단 구성 요것도 좀 챙겨보면 지금 6항의 위험도 평가단은 안건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라고 이제 개정을 하시는데요. 요거는 이제 위험도 평가단은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안건 종료가 아니고 평가가 완료되면이라고 이제 문맥을 좀 고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네, 21쪽에. 그러니까 평가가 완료되는 거지 안건이 종료되는 게 아니거든요. 평가단은. 아니 내용을 찾아보니까요. 부의안건 21쪽에 제11조 조례 개정에 거제시 지진 피해 그러니까 안건이 있는 게 아니고 평가를 하는 평가단이기 때문에 안건 종료가 아니라 평가가 완료되는이라고 해야 문맥이 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뭐 평가 안건으로 봐도 안 되고 평가하는 게 안건으로 봐도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예. 하는 게 제가 그 조례를 찾아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그 13조에 한번 챙겨보십시오. 뒤에 팀장님 계시니까요.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그 제8조를 삭제했어요. 실무위원회를 삭제했어요. 그 위원회가 없으니까 실무위원회도 삭제되는 게 맞는데 또 아쉽게도 제12조에는 실무위원이 살아남아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으니까 챙겨서 그 같이 하실 때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비 여비 부분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같이 실비와 여비를 준다는 규정이 같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실무위원회가 삭제되었으니 12조에 있는 실무위원회도 삭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은진 의원님, 네네. 이 개별 조례가 지금 기획단체의 소관이 아니고 네네. 이게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는 아마 지역경제과 소관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 조례를 아니 그러니까 가져오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거 보면서 이 조례를 여기서 이렇게 개정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미비점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설화의 위원장 임기만 지금 실장님 하려고 가져오셨는데 네. 그 조례를 보니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인 약간의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는 위원장이 말 맞다는 하나하나 안 되고 부서가 다르니까 또 챙기기가 어려우니
이제 정리를 조금 더 이렇게 좀 수정 좀 하셔가지고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면 여기서 위원장하고 우리 그 위원회 임기만 정리를 한다고 해서 다른 조례들에 남아 있는 자녀의 문제되는 거 다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 조례에는. 네. 여기서 삭제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실비 주는 거에는 실무에는 살아 있다. 그 모양새가 안 맞으니 좀 이런 건 좀 정리를 좀 해서 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예,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 있습니까?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네. 없었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비효율위원회 정비를 위한 그제시 성별 영향평가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그제시 대외협력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 안건 53페이지 의안번호 149 그제시 대외협력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그제시 주요 해당 과제 해결, 국도비 확보, 기업 투자 유치 등을 위한 대외 협력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외 협력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의 대외 협력관 이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7조의 대외 협력관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제안 8조의 그의 시행규칙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55쪽 신구 대비표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2촉 협력관은 6명이 있느려 하며 시장이 이촉한다를 협력관은 행정, 기업, 관광, 통상, 마케팅, 국방 등 각계각층 전문가 및 교수 등에서 시장이 이촉한다를 하였습니다. 제7조 보상 등은 협력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요청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제안 8조 시행규칙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제시 대외협력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대외협력관 대외협력관은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법적 근거가 전에 보니까 지방자치법 뭐죠? 이게 지금 전국에 이거 몇 개 없더라고요, 조례도. 예. 그 우리도 2018년도에 그때 만들어졌는데 예. 뭐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한번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저도 요 전에 재래는 조례할 때 이걸 좀 챙겨보고 했는데 근거는 저는 그 지방자치법 13조 네.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 여기에서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보니까 이제 몇 개 뭐 동해시 무슨 네. 또 뭐 군 단위에 몇 개 이렇게 있던데 예. 뭐 하여튼 저는 굳이 이런 게 필요하나 우리 시장님과 공무원들이 적극 또 국회의원도 있고 네. 그런 정치인들이 적극 활발하게
뭐 국도비 뭐 이런 거 정치력을 발휘해서 하면 되는데 결국 민간인을 대외협력관으로 둬서 소위 로비를 한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조례가 저도 사실 2018년도 조례 만들 때부터 저는 이거 부정적인 쪽에서 반대를 했는데 이미 그거는 뭐 통과됐고 지금 이제 개정되어서 올라오는데 근데 이제 인원을 6명 이내로 한다는 걸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돼버리면 진짜 몇 명을 협력관으로 두더라도 우리가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개인 생각으로는 현행 6명 이내로 6명도 충분합니다. 협력관. 그래서 6명 이내로 하고 다만 여기 이제 협력관은 행정, 기업, 관광, 통상, 마케팅, 국방 등 각계각층 전문가 및 교수 등 6명 이내로 하며 시장 위촉한다로 그냥 하는 것이 뭐 현행대로 하는 게 저는 무난하다 보고 이걸 인원수를 제한 안 해버리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 이건 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좀 뭐 국도비 말고도 우리 행정적이나 기술적인 이런 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거는 정책 국도비- 자문관을 따로 두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책 자문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질문한 게 정책 자문관도 있는데 왜 대외협력관이 필요하냐 했는데 그건 충분히 우리 각종 자문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대외협력관 지금 있는 조례를 뭐 없애자는 말씀은 아니고 현행 그냥 6명 이내로 하고 정말 진짜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람들로 구성해서 지금 그 보니까 현재 지금 한 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그동안도 이래 흘러온 거 보니까 두 명에서 뭐 한 좀 많을 때는 4분이 했을 때가 있고 네네. 그래 하고 이제 저희들이 제일 이제 바꾸게 된 큰 뭐 인원도 있지만 제일 했던 거는 이분들 활동을 시키고 했을 적에 뭐 보수는 아니지만은 뭐 지원되는 게 전혀 뭐 그 여비 이런 것밖에 없어 가지고 실제로 뭐 자문을 구해서 우리가 그 맹문에 대한 서류를 받는다든지 뭐 응고 뭐 이런 때 했을 적에 일조씩 좀 줄 수 있던 그런 걸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그 7조 보상 이쪽 부분에 좀 안점을 주고 하는 김에 이제 인원에 대한 거는 저희들도 이제 이게 뭐 풀어놓으면 너무 많지 않을까 좀 이거 풀어놓으면 좀 안 한데 됩니다. 뭐 그렇게까지는 저는 6명이면 뭐 6명 이제 좀뭐 분야가 이제 여기 나열된 분야 말고 좀 전문가를 찾을 때는 좀 더 좀 프리하게 있어야 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래서 인원은 뭐 제한을 안 뒀던 그리고 예, 실장님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의 자문은 따로 우리가 자문료를 줘서 따로 우리 뭐 예를 들면 필요한 외국의 자문을 받을 수도 그거는 따로 자문료 우리가 지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대외협력관으로 그걸 한정할 필요가 없어요. 전 세계 얼마나 전문가들이 많습니까? 그런 자문료는 우리가 그 자문료 측정 그 뭡니까 기준에 따라서 자문료를 주고 충분히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 대외협력관은 소위 좀 이렇게 중앙 정부와 이렇게 좀 아는 사람들 이렇게 좀 원활하게 우리가 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뭐 이리 보내기보다는 우리 협력관이라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쉽게 말하면 명함이라도 타이틀이라도 타이틀 있으면, 해가지고 예, 보내가지고 하는 부분을 뭐 했던 거 사실면서 꼭 뭐 업무적인 뭐 그 학문적인 그런 거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네. 예,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말고 또 뭐 인맥을 해서 할 좀 상당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처음 제정도 했던 것 같고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좀 더 다양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런 풀었던 겁니다. 네, 일단 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그제시가 지금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거예요. 개티역부터 시작해가지고 항공부터 시작해갖고 우리 그제시의 밑그림을 좀 크게 그리는데 일단은 뭐 크게 뭐 진짜 10명 이에 뭐 20명, 30명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협력관을 조금 열어놓는 것도 일하기에는 좀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이대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실장님. 예. 예, 그러면 이 대외협력관 운영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뭐죠? 특히 3조 같은 경우에는 3조는
말씀드린 대로 좀 뭐 더 다양한 분야의 네. 전문가를 하면은 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해서 뭐 이런 제안을 안 해도 저희들도 또 어떻게 뭐 10명, 20명 이런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느 특정 실과에서 특정 네.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촉하고 싶은데 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인원을 제한해가 5명이 다 돼 있다면 예. 새롭게 그 영입을 표현 맞는데 영입을 못하면 거기에 대한 또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 제한을 안 뒀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7조 보상에서는 이게 이제 공무원予備 규정을 없애고 좀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이제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물론 공무원予備 규정에 뭐 한다면 조금 너무 제한적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이 식비 뭐 숙박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예, 너무 예. 좀 뭐 대협력관이라고 타이틀을 주고 너무 좀 해서 좀 다른 자문을 받는지 하면 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이 대외 협력과 운영을 해오면서 우리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김가야 교수님 해가지고 뭐 대협력관은 아니지만 네, 뭐 인연이 돼가 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전에 했던 분 중에서는 그 최재섭 그 님이 좀 그 2019년부터 좀 많은 활동을 했었고 나머지 네 분은 뭐 활동이 거의 없었던 걸로 거의 뭐 그렇죠. 예, 이게 위촉만 하고 또 활동이 좀 제한적으로 좀 되지 않는 걸로 제가 파악이 근데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쪽하고 안 했던 이유가 예. 실제로 그 보상 부분에 부족해서 그런 건지 우리 각 부서의 이척을 예. 지금 저희는 이제 그 각 부서에서 좀 추천을 받아가지고 네. 남 지시보다 위에 붙는 지시보다 부서에서 필요해서 아니면 추천을 받아고 이제 활용이라는 표현이 맞는데 네, 네. 좀 일로 임무를 맡기를 이제 그런 계획으로 이제 이런 이런 거좀 깊게 좀 풀어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기에 개정을 해서 좀 더 이 대협력권을 활용해서 예, 예. 우리 이제 상급기관이나 이런 예. 전문기관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업무 추진이나 협력을 요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 처음에 이제 협력관을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분들은 당연히 무보수 명예직임을 알고 허락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말씀 중에 이제 보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런 거는 우리 시가 지금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제 뭐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좀 열어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더 위촉 인원을 명시하든지 제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몇 명까지를 해놨지만 뭐 제일 많았을 때가 4명이었던 위촉 현황을 제가 보고 있는데 정말 이 사람들은 뭐 국도비 확보나 뭐 중앙부처와의 연계 이런 큰 일들을 해야 될 전문가들을 저희가 협력관으로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전문가들이 물론 아까 말씀하신 10명, 20명 뭐 그렇게 되지도 않겠지만 또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 지금 시정은 어떻게 운영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보상 부분도 열어두었으니 위촉은 좀 더 신중하게 인원수에 좀 제한을 두든지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6명도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현행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이거 위촉 인원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러면은 그 실제로 각 과 실과에서 협력관을 위촉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이 6명을 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6명이나 돼 있으니까 실과에서 조금 눈치를 본다는 겁니까? 이건 뭐 부서에서는 요 협력관 자체 있는 자체도 좀 모르는 실과가 대부분이고 예, 예. 이제 이것도 우리 일종의 정비 아닙니까? 예. 어떤 그 일로 하면 뭐 큰 보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제시를 하고 하면 부서에서도 지금보다는 좀 더 인원을 요청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앞서 그러면은 뭐 요청이 온 건 없고 예, 예. 그러면 없는데 왜 이렇게 열어놓으려 하는 거죠? 근데 그
그 앞에 뭐 최재섭 씨라는 이런 분은 우리 네. 도시계획과 요쪽이었던 것 같은데 전문가였던데 많은 네. 도움을 받았다 하더라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각 실가에서 좀 관심을 갖고 네. 중앙부처든 뭐 이리 발굴로 하고 업무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많은 인원이 그 협력을 우리 이쪽에서 그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주된 이유가 그 앞에 했던 분도 이제 이 보수는 아닌데 무조건 무보수 맹해인데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 뭐 차비 하나 안 주니까 너무 좀 그렇더라는 이야기를 좀 해서 그러면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을 여비하고 식비 정도는 가능하고 그에 뭐 자문을 해서 뭐 우리 그래 저도 공고를 뭐 이제 실장님 의도는 알겠는데 그 방금 언급하신 그런 분들이 예. 우리 거제시 대협력관 조례가 명시해 놓은 업무의 역할을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 그대로 뭐 정책적 자문이고. 정책 자문도 있고 예. 또 그러니까 부처의 여기 이제 제안 위에 보면 이제 우리 국도비 확보, 과세 해결, 기업 투자 유치 이거는 뭔가 자문과는 조금 더 아니 예를 들은 거죠. 상위, 자문 예를 들은 건데 예. 우리 뭐 시 발전을 위하면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풀어놓으려면은 예. 더 명확한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게 조금 이렇게 설득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제 의도는 뭔지 알겠습니다만은 그럼 뭐 이런 부분은 좀 뭐 의원을 좀 일단 뭐 저는 여기까지 답변 하겠습니다. 주신다면 뭐. 예,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예, 최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우리 예전에 거제시 정책 자문단 있었습니다. 예. 그 없앴지 않습니까? 그 백년 디자인 있습니까? 그 하면서,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하실 때 대외협력관과 정책 자문단 헷갈려 하세요. 대외협력관은 그야말로 여기에 조례 있는 것처럼 국도비 확보할 때 중앙부처하고 조금 이렇게 좀 원활하게 뭔가를 좀 뭐 미팅이나 뭘 주선할 때 좀 이렇게 뭐 그런저런 뭐 인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뭐랄까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정책 자문단 따로 있고요.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사실 교수들이 이 역할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 교수를 왜 넣지 싶은데 솔직히 교수는 그냥 정책 자문 정도일 거예요. 그분들이 가서 어떻게 국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부처에 다니면서 거제시 홍보하고 이걸 좀 연결시키고 이래 합니까?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이 조례를 뭐 저는 이대로 6명 이내로 하고 정책 자문단 우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정책 자문을 그분들한테 구하고 정말 진짜 로비를 잘 할 수 있는 정말 유능한 대외 협력관을 6명 이내로 두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최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정책 자문단 있습니까? 정책 자문도 우리 그 백년 디자인에 지금 모집한 거죠. 예, 지금 모집해 갖고 정책 자문 운영을 위한 뭐 관련 조례는 없거든요. 우리 시에 그 없어지면서 백년 디자인에서 백년 디자인 그 조례가 생겨가지고 지금 공모해가지고 네. 그 80몇 명이 응모를 해가지고 뭐 40명이 그 선발한다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전문의실 지금 정책 자문 아니 지금 조례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외 협력관을 통해서 그 상급기관이나 또 중앙부처의 어떤 효율적인 업무 접근성을 높이자는 거니까 인원 제한보다는 폭넓게 좀 넣어두는 것도 뭐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이선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양 의원님. 예, 아까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협력관 인원을 제한하는 현행 6명 이내로 제한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정안 그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해 시간 중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를 종합하여 최양희 위원님께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정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제시 대외 협력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대외 협력관 위촉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중 교수 등에서를 교수 등 10명 이내로 하며로 한다를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최양희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어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최양희 의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네. 그러면 최양희 의원이 동의한 거제시 대외 협력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